우리가 1장에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을 크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를 하고 있는데, 대출을 해주는 줄여 신용, 그래서 신용을 제공해주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은행이었어요. 근데 이 은행은 예금으로 대출을 해준다. 양쪽에 이제 걸려 있었죠. 그래서 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유사한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이거를 지금까지 살펴봤죠. 근데 똑같이 대출, 돈을 빌려주는 일은 하지만 예금으로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을 이제 우리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신과 수신 중에서 수신은 안 하고, 즉 예금은 안 하고 여신, 대출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설 대여 및 할부 금융이 있고 신용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요 첫 번째가 흔히 우리가 보는 무슨 캐피탈사예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캐피탈, 요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가 무슨 카드, 현대카드, 뭐 삼성카드, 뭐 이런 것들이 신용카드 회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빠르게 무슨 캐피탈, 이거를 살펴볼 건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비슷한 용어들이 막 혼재가 되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제가 말하는 캐피탈 회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캐피탈 같은 그런 인증된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이상한 캐피탈 뭐 이런 거는 그 대부 업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제도권 금융회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신 전문 금융회사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캐피탈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교재 표현에 따르자면 미국에서는 파이낸스 컴퍼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아까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신을 하지 않는, 예금이 아닌 여신만, 대출만 한다. 그러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느냐? 첫 번째,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려옵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런 데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네 회사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의 기업 채권을 우리는 줄여서 여전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기업 어음을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아까 제가 언급을 계속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자동차 캐피탈이 있죠. 이렇게 보통 대기업의 계열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기업 전체의 신용을 바탕으로 단기 자금 조달하는 요 기업 어음을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자금으로 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캐피탈사, 우리나라 기준으로 캐피탈사, 미국 기준으로 파이낸스 컴퍼니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거의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는 바로 자동차 할부 대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 고객에 대해서 Motor Vehicle Loan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 가서 할부 대출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선택지가 있다면 사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존재의 이유는 마찬가지로 뭔가 요 소비자들에게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데, 특히 이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하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편리하느냐? 자, 은행만 있다면 뭐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은행에 가서 나의 소득과 재산을 증빙을 하고 대출을 2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은행 대출은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다음에 그 돈을 가져와서 자동차 회사 딜러나 아니면 뭐 그 대리점을 방문을 해서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한편 은행에 매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상환을 하면 되죠.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다. 반면에 그 자동차 회사에 캐피탈사를 이용을 하면 대리점을 방문하는 즉시 거기서 자동차 구매 계약서를 쓰면서 할부 계약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은행을 갈 필요가 없죠.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리고 까다롭지 않아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너의 직업은 무엇이냐, 너의 월 소득은 뭐냐, 그래서 월급 명세서를 떼오라고 해요. 그런 거를 일일이 보여줄 필요 없이 적당히 내가 자동차를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할부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가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은행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은행은 자금의 출처가 뭐냐면 예금이에요. 그러면 예금자는 뭐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예금자는 저 같은 사람들, 그냥 월급 받아서 일상을 간신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조금 남는 돈을 은행 계좌에 맡긴다는 거죠. 근데 은행이 터무니없이 위험한 대출을 해줬다가 망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냥 은행을 믿고 우리나라를 믿고 이 시스템을 믿고 자기네의 일상생활을 위한 정말 생활 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할 뿐이에요. 근데 은행이 망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은행에게 이런 은행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대신 그 대가로 너네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트레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은행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을 함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선별적으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엄격하게 꼼꼼하게 대출 심사를 해주면 안전해지지만 그 대신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드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통과가 안 되니까 대안으로 이런 여신 전문 금융 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 은행에서 안 돼서 온 위험한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안 갚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만큼 평상시에 더 많은 이자를 나한테 줘야겠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은행은 예금의 조달을 받죠. 예금은 수시 입출금 계좌 이자율 0.1%. 사실상 이자를 안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금융회사가 탐을 내는 것이 바로 은행의 예금 자금이에요. 이거만큼 싸게 많은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태생적으로 예금이 안 되는 애들이죠. 그러면 3%, 4% 이자를 주고 다른 금융회사에서 빌려온 돈이다. 그러면 그 이상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하는 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의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 이 고객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금융 시스템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다라는 것은 비싼 거예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편리하면서 위험하지 않고 저렴한 방법이 있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사기꾼이다.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자동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느냐, 아니면 캐피탈사에서 할부를 하느냐. 자, 이런 두 가지가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때때로 그 어느 것이 유리하느냐 이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할부 대금의 이자율이 높아요. 하지만 때때로 바뀔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자동차 회사가 판매를 좀 촉진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할부 금리를 낮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은 이게 서로 뒤집히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들 캐피탈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를 좀 따져보자면,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역이 이 여신 전문 금융 회사 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너네는 이거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리스를 해줄 수 있고, 두 번째, 할부를 해줄 수 있고, 세 번째, 신용카드를 할 수 있고, 네 번째, 신기술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네 번째는 사실상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떼어서 그 벤처 캐피탈 얘기할 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는 또 나름의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근데 요 리스랑 할부는 유사해요. 그래서 보통 실제 존재하는 캐피탈사는 요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 이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 본질적으로는 대출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공장을 사와야 됩니다. 근데 1억 원이 필요하다. 이 공장의 매수, 공장을 사기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합시다. 근데 현재 이 기업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은행 대출. 전통적인 은행 대출에서는 1번,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1억 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업이 그 돈으로 공장을 삽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그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게 갚습니다. 이제 이게 전통적인 대출의 방법이에요. 다음 두 번째, 대출. 할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할부의 방법은 기업이 있고 공장이 있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에 여신 전문 회사가 오게 되는 거죠. 은행 대신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대출에서는 은행이 먼저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걸 가지고 기업이 했지만, 할부에서는 여신 전문 금융 회사가 기업을 위해서 결제를 해줍니다. 돈을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공장을 갖고 오는데 그 공장은 기업의 소유로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계산이 아니라 이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계산으로 가져오게 된다. 거래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요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게 상환을 하는 것이 바로 할부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형태는 리스가 있어요.
리스, 시설 대여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부르고 있는 리스는 기업이 있고 공장이 있고 여기에 여신 전문 회사가 있는 것은 똑같은데, 자, 어떻게 하느냐? 여신 전문 회사가 공장에 결제를 하고 그 공장의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여신 전문 금융 회사가 기업한테 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고요. 그리고 그 기업은 그 빌린 공장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할부와 리스의 차이가 뭐냐면, 할부에서는 계산은 금융회사가 했지만 여전히 그 공장 그 자산의 소유권이 기업한테 있다. 반면에 리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따지면 소유권이 금융회사에게 있고 기업은 그것을 마치 렌탈 하듯이 빌려서 사용료의 이름으로 지급을 한다. 그래서 지급하는 금액이 이름이 사용료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대출 이자를 갚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혹은 회계적인 처리에서 서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2번이든 3번이든 본질은 대출과 동일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할부나 리스를 우리가 여신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개인이 자동차 리스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행정부 들어와서 한 정책 중에 하나가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 그게 도입이 됐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하면 너무 중소기업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것 같으니까 어떤 업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내가 이만큼 이렇게 잘 사업이 되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페라리를 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 합시다. 자, 이거를 원칙적으로 이 사장님이 페라리를 사려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법인에서 이 사장님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소득세를 정부에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을 모아서 그게 충분히 모이면 자동차 회사에 가서 요 스포츠카를 삽니다. 그때 다시 자동차 취득세를 내야 되고 또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돼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을 명시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업체가 페라리를 사는 거죠. 그러면 굳이 사장님에게 월급을 주어서 소득세를 떼고 그 사장님이 페라리를 사서 취득세를 떼는 일 없이 그냥 요 법인이 이 페라리를 사는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또 법인 취득세는 훨씬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아주 포장을 하자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적으로 유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업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네가 알아볼 수 있게 녹색판을, 연두색판을 깔아라, 이렇게 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리스 자동차를 사용하고 이러한 이유에 그 개인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자를 내는 게 크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내는 게 크냐,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구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